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한 국내 증시. 금요일 오늘장은 양시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은 무엇이고 또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든든한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주홍 성경희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또 우아하게 스타일링한 김에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네, 좀 컨셉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상식 컨셉으로. 과연 그러실까? 아니, 나를 자극만 안 하면 돼. 벌써 자극된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차분하게 고품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올랐어요. 기분 좋게. 네. 금요일장인데 오르기까지 한다? 이거 귀하거든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예.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잘 봤겠죠. 예. 나를 또. 예, 금요일 시장 가만두지 않는 치고는 그래도 네. 좀 역이용 당했지. 아침에는 네. 시가 꽂고 잡혔잖아요. 맞아요. 예, 오히려 삼성전자를 마이너스 500원 정도 시켰다가 다시 뭐 플러스 만들었다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파동 속에서 뭐 패턴 자체가 보면 파생에 이용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 뭐 미증시도 나스닥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또 뭐 대만 증시, 일본 증시 다 함께 신고가를 만들어가는데 네. 우리는 앞전고가를 돌파를 못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글쎄요, 외국인한테 물어볼까요, 영어로? 그러게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연일 계속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찌글찌글거리고 주변주로 좀 확산될 때는 확산이 쫙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는 또 개별주 순환종선을 계속 돌리고 시장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예, 예. 타겟해서 올리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마 7월 초 네.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7월 6일 아니면 7일 날 발표 예정이 될 겁니다. 그때 실적을 일단 확인하고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래야 다시 한번 2,700 도전을 한번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기준이 거기서 좀 쓰는 그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 하면 다 같은 반도체가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면은 섹터별로 돌려요. 어떻게 보면 키를 맞춘다 가죠. 네. 미리 올라간 종목은 눌림 조정 주고 안 올라간 종목 순환하면서 올려놓고 이런 구조가 계속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뭐 DDR4 관련주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순환이 뭐 제주 반도체, 뭐 SF의 반도체, 후발주 종목들도 한 번에 순환이 더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까지, 7월 초까지는 뭐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요. 일단 종목 장세에 충실하면서 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주도주가 확 이끌고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예. 느낌은 없어요. 예,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급을 보아하니 7월, 그러니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예. 종목별로 저희가 공략을 잘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전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아시네요, 좀. 네, 이게. 네? 왜 이렇게 인정하는데 이게 더 띄워주기가 싫은지. 근데 여러분 팩트입니다. 네. 사실이 맞으니까요. 네, 뭐 별다른 이야기 없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종 전문가님. 네. 시장 또 차분하게 봐주시잖아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셨어요? 뭐 계속 오늘 인상적인 거는 내 스타일링? 6개월 만에 그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을 인정을 하셨다는 거. 아니야, 계속 인정했어요. 왜 그러세요? 누가 보면 제가 우한 줄 알겠어. 두 분 다 리스펙하죠. 네. 오늘 과연 그 차분하게 갈지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말 하지 말걸, 네. 시장이 좀 차분해지니까. 네. 저도 같이 차분해집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이제 그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시속 게임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반도체와 이제 배터리가 동시에 같이 이제 움직인다. 그게 이제 그 하반기 시장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좀 이제 특징적인 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해서 한 3월, 4월 달까지 배터리 온리 배터리를 할 때는 네. 쉽게 말해서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개인 큰손들의 자금이 굉장히 시장의 수급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샀지만은 전체적으로 지수는 코스피는 그렇게 안 움직였거든요. 1분기 맞아요. 때는. 네. 그 주구장창 그 배터리의 시가총액을 높여가는 코스닥만 계속 올랐어요. 근데 그 코스닥이 오를 때 수급이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간 조정을 한번 줬었잖아요. 4월 그 중순 이후에. 그래서 5월부터 이 시장은 전형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장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은 개별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이 우리가 1, 2, 3월 달에 막 오를 때는 이제 뭐 배터리를 예를 들면은 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뭐 그런 형제들이 막 오르면은 나도 배터리 하면서 이제 그런 밑에 뭐 맞아요. 하이드로 리튬이랑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냥 우후죽순 막 나오면서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수백 프로씩.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수는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 하반기는 이제 제가 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배터리, 반도체, 엔터 이 중심선상에서 대장주의 흐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큰 자금이 작은 사이즈의 종목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그 이 시장을 좀 즐기시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려면은 대빵주들을 하셔야 된다. 핵심주들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핵심을 가르쳐드리고 2부 주식반장에서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제가 차트, 그러니까 핵심주 차트를 보면서 위치를 점검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번에 그 이 시장에서 그 이 외국인 수급 장세다. 거기에 맞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보아야,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 종목들을 가지고 계셔야 하반기까지 시장을 보는데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라고 우리 문종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시황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일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고 계시는데요.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가 굉장히 핫했는데요. 그중에서 함께 움직였던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한화오션이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4%대 넘게 오르면서 11만 4천 원 선에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들어 11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따내면서 상반기만에 연간 목표의 73%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 해당 종목에 대해선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 전문가님, 과연 수주가 실적으로? 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바이 조선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바이가 아니고 산다의 바이죠. 자,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일단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조선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이제 조선주보다는요, 조선 기자재. 아, 정확히 예. 말하면 조선 기자재. 예. 네. 이제 뭐든지 가성비로 봐야 됩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지금 이런 그 현대 조선 해양보다는 오히려 저기 기자재 쪽
우리가 예전에 제가 단기수급주 이제 그 뭐라 할까 1승, 2승, 3승 있잖아요. 네. 이런 1승 같은 종목군이나 하인베스트나 이런 기자재 종목들이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는 오히려 더 클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 예, 예.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예, 예. 쪽이 기자재 예. 쪽이다. 이제 중공업주들은 뭐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저기 하나 오션 네. 이번에 대우 조선해양에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개명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추경 매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쪽이 오히려 수익률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조선은 그 중공업주가 아니라 오히려 저기 조선 기자재 쪽 이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바이 조선만 봐서는 예. 조선주들을 대뜸 살 수 있으니 예. 기자재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좀 눈여겨보는 대장주나 종목이 있습니까? 이제 1승 같은 종목들은 지금 한 번 더 한파동이 지금 차트 잠깐만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통 그 이런 패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장대봉이 다 완성됐잖아요. 네. 장대 양봉이 완성되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다는 것은요. 한 번에 장대봉을 한 번 더 세우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예, 그래서 의지가 이제 있다. 예. 그러면 이건 뭐 월요일쯤에서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잡아서 이게 상승을 여기서 장대봉을 한번 그려주면요. 다음 패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이제는 6,000원입니다. 6,000원 코스까지 열릴 수 있는 방향이 충분하니까 그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저도 이 종목을 톡방에 제시를 한번 할까 합니다. 네. 예, 이 패턴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다음 패턴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뭐 늦지 않게 저기 월요일이니까요. 네. 여기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뵙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월요일날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한다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까지 가기도 전인데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조선 기자재 종목 예. 월요일 날 이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오늘 조선주 오르는 거 보고 이것 말고 더 가성비가 좋은 종목이 없을까 고민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노란 톡 지금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이 조선 기자재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종호 전문가님 의견도 네. 들어볼 텐데 오늘 조선주 오르면서 저는 오랜만에 잘 오른다. 최근 들어서 잘 오른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수주 모멘텀으로 오른 네.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실적으로까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네, 뭐 실적으으로 그렇게 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하도 이 조선은 최근 20년 동안 왜요? 많이 당했죠. 당해서. 과거 20년 전이죠. 뭐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 조선 완전 그냥 큰 네. 폭의 성장, 중국의 투자로 인해서 가끔 이제 조선이 이제 이 수주를 이제 발표를 하고 수주가 이제 뭐 사상 최대치를 넘었다, 뭐 과거의 영광을 뭐 그런 식으로 기사가 굉장히 뿜뿜하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조선 산업 이런 중후장대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제 앞설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조선 기계, 뭐 그런 철강, 뭐 그런 거는 사실 과거의 화학, 산업군은. 뭐 그런 거 산업재에 속하는 거. 최근에 이제 산업재가 좀 들썩들썩하죠. 근데 이 종목이 과연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 네. 특히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조선 배잖아요. 배 만드는 거. 배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철강. 철강이죠. 철강교의 후판 굉장히 두꺼운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이 후판 가격이 최근에 이제 인상이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인상이 들어간 원가에 그대로 들어가고 이 수주라는 게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이게 정말 마진이 있는 수준인지 저가 수준인지. 그냥 싸게 한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일감을 조선수 큰 데를 뭐 삼성이든 뭐 현대든 지금 이렇게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일감을 계속 받긴 받는데. 기본적인 걸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뭐 거의 한 10여 년 이상을 저가 수주를 받았어요. 그냥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저가 마진으로 해서 계속 이제 돌아치니까 계속해서 적자나고 또 안 좋아지고 하는 건데 최근에 그러면서도 수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삼성중공업이 이제는 자기는 저가 수주 없이 그냥 이익 나는 수주만 하겠다. 그냥 실질적인 그런 걸 하겠다 그러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조선업
이 자체를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영속 가능한가 그걸 한번 의문점을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주가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차트를 잠깐 이제 한번 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은 얘가 지금 월봉이에요. 네. 한국조선해양 월봉인데 자 얘가 보면은 지난 아까 말씀드린 2004년부터 해서 요 자리죠. 여기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여기서. 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게 또 되려면은 자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수주 잔액이 이때는 거의 뭐 그냥 그걸 넘어설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주가는 이제 이 밑바닥에 있잖아요. 이게 과연 그 전에도 한 번씩 산을 한번 그렸지만은 결국은 실적이 원자재가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해서 빅베스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업은 접근하실 때 네. 뭐 개개인의 성향이겠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는다. 대형주 차라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를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조선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문중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조선주 좋긴 하지만 그다지 시대 흐름상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더 큰 메가 트렌드 종목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문중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고 링크 뜨시면 무료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샘표식품입니다. 짭니다, 짜요. 눈물이 짭니다. 이 소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테마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종목은 샘표식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움직인 종목이었습니다. 샘표식품이 국산 천일염과 호주산 천일염까지 공급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나선다는 소식에 천일염 품귀 현상이 잇따르면서 소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샘표식품 오늘 마감가는 26.62% 오른 채로 41,1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약간 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오늘 한국거래소는 최근 천일염 등 소금 관련주 3곳을 지목해서 투자 경고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송홀딩스와 인상가에는 투자 경고를, 또 보라티알에는 투자 경고를 지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해당 종목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곤 합니다.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최근에 국산 천일염과 관련돼서 소금 관련주들이 연일 오르고 있는데 샘표식품 보면 3거래일 연속 또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특히나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6.62% 오른 채로 41,1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돼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샘표식품 등 천일염 관련주들, 소금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 현상 관련돼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샘표식품 26.62% 오른 채로 41,1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코멘터리 들어주세요. 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 천일염 관련돼서 소금 관련주 오르고 있는 것, 테마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 전문가님, 네. 오염수 이슈는 연례 행사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왜 연례 행사죠? 최근에 뭐 잊혀질만 하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 한 2011년도부터죠. 시작은.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구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일시적 모멘텀하고 또 물음표를 적어주셨어요. 일시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텐데 우리 문종욱 전문가님, 사실 이 오염수 방류가 네. 뭐 정치권에선 뜨거운 쟁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네. 저는 좀 이 아이디어에 개인적으로 놀랐었거든요. 방류를 하면 천일염이 굉장히 귀해질 거고 네. 그래서 소금 관련주가 오른다는 네. 걸 반응하는 거 보면서 야, 시장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톡톡 튄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기억이 한번 있었어요.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리죠, 그냥 여기 작년 요 무렵 이 혹시나 오염수 방류를 이제 한다 계획을 잡고 있다 해가지고 그때도 소금 아주 풍기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그때 당시 이제 좀 작년에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잊혀질 만하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오염수 이게 2011년도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강경 대응을 하고 하겠다 막 해도 사실 이제 나무로 새하고 이제 방류시키면은 그냥 계속 이제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이게 언제 이제 마무리되고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주가는 어쨌든 이제 테마를 이렇게 형성을 하죠. 지금 같이 이제 지수가 상방으로 좀 막혀 있고 하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대형주 지수를 이끄는 주식이 팡팡 이렇게 뜨지 않는 이게 가두리라고 하죠. 가두리에서는 이런 테마주들이 또 이렇게 요것만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슈가 이제 왔다 하는데 이 샘표식품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60%예요.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는 거죠. 네.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4,000주, 5,000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잘못 물리면은 팔지도 못한다. 거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슈는 꾸준히 과거부터 나왔었는데 이러한 테마주의 시장 특성상 물리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도 예. 일시적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투자 경고라든지 경고 예고라든지 이런 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과열된 것 같긴 해요. 일단 과일은 과일인데요. 일단 시운전 중에 지금 이 구조 자체가 패턴이 지금 인상가부터 시작해서 보라티에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100% 이상 상승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올라간 샘표식품 오늘은 이제 풀무원까지 움직이더라고요. 풀무원까지 맞아요. 예,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의 이제 끝물에 왔다. 이제 갈 때까지 된 갈 거다. 때까지 네. 후발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어허. 이제는 선수 영역이지 개인 투자가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 모멘텀으로 본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테마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런 아이디어로 종목들이 움직이는구나 싶다가도 그거에 다음 타자를 탔다가 다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나 오늘 상승세를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다음 거래일을 좀 기다리신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됩니까? 갖고 계신 아니요, 한 바닥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2, 3만 원대에서 이제 4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이항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6, 7만 원대까지는 한번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오, 6, 7만 원까지요? 구조 자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네, 근거가 잠깐 볼게요. 있습니까? 네. 여기 지금 2021년도에 보통 이제 이 투기적인 세력들은 위에다가 집을 놔두고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다 여기다가 다 잡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장기적으로 2년 가까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네. 바닥에서 작년 2022년 4월 달 거래량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요. 이 흐름이 한 번 더 상승세로 유지되면서 1차적으로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한번 파동을 주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은요.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끝내야 됩니다. 어허. 재료 노출. 네. 재료 노출되면은 흘러내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접근하지 그 이후에는 접근 금지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샘표식품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테마주로 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 자세하게 저희가 전략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테마주와 관련된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대아TI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 소금 관련주와 더불어서 또 핫한 테마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서면서 대아티아이 등 관련주가 장중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16.72% 오르면서 3,80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부산 백스코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50차 한국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총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관련된 자리에서 해당 이슈가 나오면서 더더욱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오늘 대아티아이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아티아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우 전문가님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적어주셨고 전문가가 누군지 이따 여쭤볼게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안녕 우크라이나. 안녕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로우와 바이. 바이죠. 바이? 예. 가라고요? 가버리라고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근데 이 재건 관련주는 제가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을 때 사실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재건 관련주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1,200조 가까운 돈이 된다는 그건 조금 과장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1,200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쪽에서는 이미 찍어놓은 종목이었어요. 보고 계셨어요? 예, 일주일 전부터 이제 박스 이 종목의 차트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이 앞전 박스를 지금 몇 개월 동안 긴지 아시면 기어다녔어요. 6개월, 반년 동안 기어다녔기 때문에요.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최근에 일주일 전에 여기 꼬리를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대로 눌렀다는 것은 여기 21선까지 닫았다는 것은 움직이다가 했는데 오늘 움직여졌어요. 오늘. 그래서 앞전 고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세력주라는 게 판가름 되는 게요. 여기 작년 12월 달, 11월 달에 장대 양봉을 세워놓고 그대로 거리 없이 파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상당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일단은 21일과 22일 날 영국에서 재건 회의가 있습니다.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월요일 날 눌림 구조가 맞는다고 하면은 다음 코스는 일단 4,500원까지의 노림수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 하면은 우리가 SY나 데모, 오늘은 데모는 노란 톡방, 무료 톡방에서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야간에서 보니까 거의 한 5% 이상 올라갔다가 그 언저리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단기 게임이에요. 이걸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임이 아니라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진입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또 치고 빠지는 전략.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나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주일 전부터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익이 오늘 나셨을 것 같아요. 함께 대응해 보신 분들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라고 적어주셨는데 수익 나신 분들 당연히 축하드립니다. 딱 털게 만들었더니 4,000원 딱 내려왔습니다. 진짜요? 기가 막히게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럼 수익이 다 나신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성경희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종 전문가님 전문가의 네. 손길이 필요하다 해주셨는데 네.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일단 차트를 딱 보는 순간에 성경희 그냥 전문가님 냄새가 난다.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금요일 냄새가 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장대양봉의 그 대량 거래 수상의 우리 냄새가 나요. 성경희 전문가님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대아티아이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최근에 보면은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해가지고 관련주에서 나오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수주 전에 한번 또 다뤘던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이렇게 수백조 수천조를 들여서 재건 사업을 한다. 영국에서 뭘 한다. 그런 걸 한들 대한민국 기업이 이렇게 과실을 따르는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문 보도나 뉴스 보도에 보면은 1,200억 1,200조 어떤 재건 사업이 열렸다. 시작이 된다. 대한민국 무슨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다 지우개로 지우셔야 된다. 다만 그게 딱 됐을 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쫙 나열돼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번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괜찮겠네. 네, 재미 삼아서 한번 이렇게 좀 해봐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역시 전문가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어. 종목은 혼자 하시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요거를 또 우리 칼같이 또 잡아내시는 네. 우리 또 성경희 전문가님이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투자의 길을 계속 가시다가도 또 지루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시장의 때는 이벤트죠.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를 꼭 찾아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같은 전문가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성경희 전문가님 뭐 오늘 밥 사주시고 그런 거 해야 아니죠?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끝나고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올랐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공시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파맵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맵신 운영자금 30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당 2,711원에 신주 1,067만 2,359주가 발행된다고 하는데요. 제3자 배당 대상자는 파맵신 다이아몬드 클럽 동반성장 에쿼티 제1호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파맵신 오늘 3,67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바이오의 가을바람이라고 적어주셨고 한여름인데 가을바람 궁금하네요. 자, 우리 문종우 전문가님은 이번 유증의 의미는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늘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유증의 의미, 뭐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까, 문종우 전문가님? 뭐 요 종목 그렇게 딱 보니까 그냥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죠. 사실 바이오도 바이오 나름인데 사실 뭐 관심이 없는 바이오고 화내지 마시고. 네. 또 살살 또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니 왜 없는 대상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300억 유상증자를 추진을 해서 어쨌든 그 내용이 그거예요. 네, 입에 힘을 푸세요. 이 300억을 추진을 하는데 그게 네. 납입일이 7월 26일이에요. 7월 26일. 그러면 네. 앞으로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네, 남았죠. 조금 남았죠. 네. 그때 이제 돈이 들어와야지 확실하게 이제 이 회사에 돈이 300억이 채워진다 곳간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의미가 뭐냐면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봤더니 네. 관리 종목 우려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좀 우려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껍데기라는 얘기죠. 이 회사가 곧 이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확실히 들어오는 돈이 아닐 수 있다. 아니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관리 종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운영자금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뭐 항체 바이오니 뭐니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를 또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된 뭐 그런 걸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목표가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이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는 그 회사가 투자 조합인데 개인 투자 조합이에요. 뭐 파맵신 뭐 이렇게 네, 아까 나왔었죠. 신기술 펀드 어쩌고 다이아몬드 나오더라고요. 클럽 동장 성장 개인 에쿼티. 투자 조합인데 그 조합에 투자한 그러니까 300억을 그 조합에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3명이에요. 3명. 3명에서 이제 300억을 투자해서 여기다 이제 돈을 야. 넣겠다는 얘기인데 이름부터가 그 조합의 이름이 파맵신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갖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돌려서 하겠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8월 그때 이제 초에 임시 주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업 목적 추가를 해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거 무슨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야? 해외 자원 개발, 무슨 뭐 육상 및 뭐 해상 운송업, 뭐 바이오인데? 그리고 전기차 사업 뭐 진출, 바이오. 뭐 하여간 뭐 수십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업 목적 추가를 한다고 이제 꿈은 크게 가져라. 네, 네. 제 슬로건이긴 합니다. 그걸 딱 보니까 이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오늘 상한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좋은 데로 날아가는 게 아니죠. 상한가를 하면서 이제 그 안드로메다나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강으로 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대주주, 그러니까 현재 이 대주주가 이제 그 경영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이거 상한가를 딱 띄우면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상한가니까 야 이장에 이게 무슨 상한가야 하고 이제 그래. 차트를 보면은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바닥 차트잖아요. 다중바닥에 그렇죠. 그냥 이거 확 그냥 올린 이제 차트잖아요. 올라갈라나 보다 네. 하고. 와 이거 안전한 주식을 찾아야 되네 하고 이제 바닥에 있는 거에 팡 떴으니까 또 그렇게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걸러서 사실 뭐 이게 그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 좋은 걸 골라서 이제 먹어야 그러니까, 하죠.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엄청 힘든 회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지들끼리 좀 발악을 하는구나. 그냥 패스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문주홍 전문가님 이야기처럼 이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더 잘 되려나 보다 하고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굉장히 젠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예. 바이오 가을바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뭐 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을쯤에는 뭐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그 3자 유상증자 공시하고요. 식품의약처 안정처의 임상실험 승인 1차 승인 요건까지 같이 재료가 2가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좋은 뭐 임상실험 계획 승인을 해준 건 아닌데요. 일단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현대바이오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걔 올라갔다가 때렸잖아요. 다음 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월요일 날 갭상 나와가지고 흔들면은 빠져나와야지 이걸 추격 매수 때리면은 또 아웃당해요. 반대로.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주홍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네. 뭐 에코바이오도 아니고 예? 바이오 업체가 뭐 자동차 뭐 이런 사업을 다 꿈은 한다는 크게 것은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에코바이오인가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석적인 좀 주식 투자를 해도 그 개별 종목도 정석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이건 좀 투기적인 입장이기 때문에요. 조금 조심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바람은 무슨 소리인데요? 이게 가을바람은 이걸 이제 종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기적 입장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제가 보는 차트는 기본적으로 지그재그로 가면서 7,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지그재그로. 이게 지금 세력들이 여기다가 지금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이쪽 2022년 1월 달에 물량을 여기다가 엄청나게 실어놨어요, 지금. 이쪽에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상한가는 여기 지금 9월 달 여기 표적으로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올라오면 한번 흔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서 눌림 구조가 만들어진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2차 파동이 나타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산을 여기다가 통째로 투여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작은 금액으로 이런 패턴은 어떤 투기적으로 이게 바이오인데 에코바이오야? 오케이.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전략을 세운다 하면은 작은 돈으로 이런 패턴도 한번 공부하는 전략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코멘터리를 적어주셨는데 아주 작은 금액이면 공부용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그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리 성경희 아니요, 전문가님은 아주 작은 금액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회사 제가 잠깐 재무제표를 보셨어요? 찾아봤어요. 적자죠. 매출이 아주 작아요? 매출이 1년에 1억이에요. 1억, 2억인데 최근 한 4, 5년 동안. 근데 그 영업 적자가 200억, 300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영업 이익률이 마이너스 35만 프로가 나와요. 35만 프로요? 근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11,000%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아주 작은데 그 외에 그 마이너스 성장률은 어마어마한 넘버 원이더라고. 또 잠깐 재무제표를 봤는데 아주 작고 귀여운.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나 이런 재무제표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회사도 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해당 종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지만 최근에 이런 유상증자 이슈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증, 유증 아직도 헷갈리시는 초보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참고해 보시고 투자에 여러분들 인사이트로 삼으셔서 공부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4가지 특징적인 종목 아주 샅샅이 이야기를 나눠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또 준비해주신 히든 종목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히든 종목 저희가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힌트 3가지로 종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 맞추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종목명이 뭐지 혹은 이 종목을 알아도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지 하고 고민이신 분들은 두 분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해주신 히든 종목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예. 3가지 힌트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니켈 관련주예요. 니켈, 화끈합니다. 일단 이 관련주 알려주고 회사는 시작하고요. 일단 그 스테인레스, 철강으로 스테인레스 이제 뭐 여러 소비자의 관련 종목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중국에서 니켈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을 시키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니켈 매트 만드는 공장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니켈 가격이 30%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뭐 저는 이제 기업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기술적 분석이 저는 이제 개별주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트 있는 그대로만 판단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장대 양봉이 이쪽에 지금 노출돼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가까운 장대 양봉이에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거래 없이 하락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의 윗꼬리를 테스트를 했죠. 상단에 네. 물량 테스트. 그리고 오늘 흔드는 파동은 나왔어요. 큰 물량은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작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월요일 시장에서요. 네. 월요일과 수요일 코스에 여기 앞 고가까지 한번 장대봉으로 한번 밀어붙이는 장대봉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월요일 날 여기까지만 바로? 올려도 기본적으로 20~30%짜리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지분을 투자한 데가 있어요. 지분을. 어디예요? 우리나라 1등 교통 인프라 기업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지분 투여. 그러면은 인프라 하면은 우리가 교통은 뭐 도로 개설, 그렇죠. 도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앞으로 뭐 부의경 하면은 그쪽에 정책적인 모멘트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충분히 매집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매집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앞정 고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늦지 않게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월요일 날 한 10시 정도에 시장 파악 한번 해보고 네. 이 종목 수급 동향 체크해보고 전략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걸 노리는 것보다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패턴 우리가 급등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봉을 세운 종목들은요. 거의 다 급등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모인주 공부했잖아요. 네. 모인주. 오늘 상한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새만금 모인주. 예? 이번 주에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오늘 또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이야. 예. 이제 새만금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기본적으로 한 7,000원까지 열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이 앞종 고가는 충분히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이 종목으로 다음 주 지수 변동성이 한번 나올 걸로 보거든요. 다음 주 구간에서. 네. 그걸 이용해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서 뭔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지금 이 니켈 관련주 이야기 드린 사항 또 전달 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 목표가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언지를 드린 만큼 이 수익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성경희 전문가님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주홍 전문가님도 질 수 없죠. 저희도 힌트 3가지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볼 텐데 그래도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최근 봤던 종목 중에 나름 뉴페이스예요. 잘 모르겠죠. 알긴 알죠. 워낙 큰 종목 하시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힌트를 일단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맞춰보시죠. 제 히든을 그동안은 이제 히든이라고 잘 가렸는데 바로바로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 제 히든은 그냥 다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큰 누구나, 것 위주로 하시는 누구나 그냥 듬뿍 살 수 있고 돈만 있다면. 그렇죠. 돈만 그러니까 있다면. 마음 졸이지 않고 네. 듬뿍 살 수 있고 또 뭐 내 키우면 또 이렇게 뭐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주식은 어쨌든 내가 좋아 보이면은 뭐 비중의 한 20% 30%까지도 살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어야지만 그게 주식이다. 그리고 내가 팔고자 할 때 언제든지 팔아야 된다. 그만큼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대형주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 힌트를 드리면은 전동화 관련된 수혜주다. 전동화요. 네, 전동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시대잖아요. 그 이제 모든 게 전기로 다 통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전동화 시대에 걸맞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모양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냥 그 갭상승 장대 양봉식으로.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전동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그 담당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누구나 이제 뭐 전동화 하면은 이제 배터리 막 그런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또 배터리에 뭐 연초부터 해서 계속 이제 주력으로 가고 하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 회사도 한 몫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제 이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면은 지주회사는 쉽게 말해서 똘똘한 자회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벌어다 주는 자식들이 그렇죠. 있어야죠. 돈을 실제로 막 벌어다 주고 그래야지 지주사의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에코프로가 사실 막 급등을 했던 이유가 그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전부 다 지금 막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준비했던 그 사업이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확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자회사들이 전동화 시대에 맞춰서 매출이나 외형이나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의미 있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올해부터 더 크게 바뀌고 내년 되면 더 크게 바뀌고 앞으로 단계별로 계속해서 크게 바뀐다. 그래서 자회사가 굉장히 똘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힌트는 요거 하면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전구체다. 전구체. 전구체가 제가 이제 배터리 강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배터리 셀 메이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극재의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구체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이 소재 회사들이 그 전구체 사업을 뭐 짓는다. 뭐 그러니까 새만금에다가 뭐 중국 기업하고 합작해서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터리 소재에서 가장 또 좋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구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뭐 차트적인 측면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여기 이제 이 선을 좀 그으면서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선이 지금 먹통이 돼가지고 안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도해 보셨군요. 근데 이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막 돌리는 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을 요 위에서 문종 전문가의 가짜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이게 고점이죠. 그리고 나서 쭉 한 달 반 동안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 말 여기서 이제 아주 이 수렴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아주 정석의 그런 물량 소화. 이 자리는 물량 소화죠. 물량 소화를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했고요. 오늘 이제 갭 상승하면서 아랫꼬리를 살짝 그러네요. 달면서 소멸 갭으로 만들어주고 이 갭이 그대로 떠 있으면은 사실 또 맞아요. 근데 아랫꼬리를 살짝 달면서 아주 이 갭을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게 있었고 결국은 이제 종가가 고가 부근을 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한 자리에 이렇게 살짝 눌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이잖아요. 계속 쪼개서 나눠서 분할 매수. 5% 사서 뭐 꼭대기 사서 5% 샀는데 막 오늘 10% 빠지면 어떻습니까? 또 10% 빠진 데 사면 되지. 그렇죠. 충분히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문종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 힌트 3가지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힌트를 하나 더 쫄라볼까 해요. 종목 명에 대한 힌트를 간단하게 그냥 넌센스처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종목명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영어로 영어로 주시거나 영어로 되어 있다면 한글로 뭔가 주시거나 왜냐면 지금 오늘 너무 종목들이 어려워서 아무도 못 맞추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본인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저도 못 맞추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좀 직접적으로 주세요. 직접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정답 금, 그렇죠. 금이 골드. 무슨 색입니까?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황금색. 그렇죠. 너무 쉬운데 내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왜요? 너무 왜요? 쉬워서 왜요? 예?
그 내용 기업이 어. 그 기업 상호명이 네. 딱 나왔잖아요 이미. 뭐가? 앞자가 두 개가 지금 황금으로 현재. 시작한다는 거? 예. 답이 딱 나와버렸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드렸어요. 자, 우리 문정우 전문가는 어떻게 드릴까요? 어려워요. 최근에, 아니 뭐 최근에 제가 그 계속 히든으로 말씀드린 종목의 이니셜이 L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L자. 그 L자에 뭐 네 글자짜리도 있었고 지난주에 뭐 이렇게 골든벨 울린 종목, 네. LG 전자도 있었고 또 여섯 글자짜리 또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있었고 뭐 최근에 뭐 LG화학 우선주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L자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더라고 보니까. 내기 어렵다. 엄청 어렵죠. 근데 영어로만 돼 있어요. 영어로만 되어 있고. 한글이 안 섞여 있더라고. 한글 안 섞여 있고. 희한하게.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희한하게 한글이 보통 포스코 홀딩스 하면 포스코 영문으로 돼 있고 홀딩스가 한글. 그렇죠. 근데 LG 순수 영어로 되어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영어에다가 영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두 글자가 전부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둘 다 영어다. 네. 근데 L로 시작한다. 이야기 해주셨으니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얻어냈습니다.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 맞춰주시고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두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